부탁드립니다, 이동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0일 일변수 스터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화면을 한번 제 걸로 공유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3강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상관없고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한데 제가 지금 이 컴퓨터에 다운받아 놓은 게 없어서 혹시 아, 한번 그 3강 한번 그럼 제가 켜주실 수 해볼게요. 있나요? 네, 됐죠? 저는 다 공유 잘, 네. 잠시만요. 네, 보입니다. 네. 이게 3강인 것 같고, 그 조금 내려주시면서 간단히 그 개념이나 문제들을 빠르게 한번 훑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개념 설명은 예전 시간에 다 한번 훑어본 것 같아가지고, 약간 질문들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미분계수의 정의 관련돼서 한번 간단히 한번 10초 정도씩 읽어보시고, 어, 예전에 스터디 할 때 질문을 못했던 게 있거나 조금 찝찝한 게 있다면, 그래도 얘기를 한 번씩 하고 넘어가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미분 계수 관련돼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다음 개념 페이지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 안 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게 항상 dx분의 df라고 하는데, 이 기호가 저는 조금 낯설긴 하거든요. 음, 근데 이게 약간 이 기호 자체 dy라고 할 때도 있는 거죠.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러면. dx분의 dy 이런 표기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어, 저도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자체의 의미가 fx를 x에 대해 미분해 x가 a일 때의 미분 계수.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저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해를 했는데, 네. 혹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첨언을 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따로 없으시면, 음, 일단 최경 선생님께서는, 더 조금 찜찜한 부분이 더 있으시면 좀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 네, 공부를 하면서. 좋습니다. 네. 저도 저 DX 분의 DF가 왜 F일까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맨날 Y랑 보다가 F가 나왔는데도 F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전 넘어갔어가지고 네네. 이게 좀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DF였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 네 일단 저는 요거를 눈치를 못 챘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에 다음 얘기요. 네 네. 좋습니다. 혹시 다음 그 개념으로 넘어가 주실 수 있나요? 네, 편측 미분 계수랑 C가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인데요. 문제에서 이게 C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로 좀 어, 머리가 아픈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혹시 BC 관련돼서 좀 질문 주실 분이 계실까요?
요거는 한번 어,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미분 가능과 연속이 저는 좀 헷갈렸어가지고 다른 분들의 의견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궁금하기도 한데 미분 가능하다랑 연속이다에 대해서 혹시 어, 개인적인 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그 네. 빵꾸가 뚫려 있는 거는 연속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 구간에서 미분값은 구할 수 있잖아요. 빵꾸가 뚫려도 미분 값은 구할 수 있다. 네네. 근데 그러면 이 말이 틀린 거 아닌가요? 미분은 가능하지만 그 음, 점에서는 불연속이니까. 잠시만요. 저도 한번 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제가 분들 뭔가 좀 착각한 대답해 건지. 주실 분들 계실까요? 저 의견 있습니다. 네. 저 지난 시간 이거 들으면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우를 보면, 네. 어, 대우를 보면 x는 a에서 연속이 아니면 x는 a에서 미분 불가능하다. 네. 그렇게 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잠깐 써보면 x가 a에서 연속이 아니면 x는 a에서 미분 불가능. 어. 그러면 빵꾸일 때 대우를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왜냐면 연속이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인접 지역과의 어떤 기울기 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안 나와서 대우를 보면 좀 더 이해가 가는 것 같고, 아까 빵꾸일 때는 그러면 미분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채팅방에도 지금 열띤 그 채팅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좋은 그 지적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 게 정의에서 시작하는 거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음, 그래서 지금 대우를 해주신 게 연속이 아니면 미분 불가능하다를 대우 명제로서 지금 제시해 주신 거잖아요. 음, 근데 연속이 정의가 뭐냐고 봤을 때 함수 값이 x는 a에서 존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A로 X가 다가갈 때 그 수렴값이 FA랑 수렴값이랑 같아야 연속이라는 정의에 부합하잖아요. 어, 근데 빵꾸가 뚫려 있으면 연속이 아니다 보니까 연속이군요. 이 명제에 따르면 이제 대우 명제에 따르면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게 저도 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빵꾸가 뚫린 거가 함수값이랑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이 아니라는 거부터가 저는 틀렸네요. 그 생각을 안 했네요. 아, 네. 거기서, 빵꾸라는 게 애초에 연속이 아니어 버리는 그쵸. 거가 일단 아,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저는 이거 너무 헷갈렸어가지고 계속 그 문제 풀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미분 가능한데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연속과 미분 가능이 뭐가 다를까? 이런 거가 궁금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챗GPT 같은 애들한테 많이 물어봤었는데요. 근데 연속보다 조금 더 엄밀하게 제가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엄밀하게 부드럽게 이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미분 가능하다는 거에 대해서. 연속인데 그러면 엄밀하게는 부드럽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우가 뭔가 그래프가 있다고 할 때 쭉 가다가 빡 꺾이는 이런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이런 거는 기울기 변화가 급격하게 막 일어나는 부드럽게 변하지 않는 구간이 여기 x는 0에서 있어 버리니까 요거는 빵꾸가 안 뚫렸기 때문에 연속이긴 한데 부드럽 그게 정말 부드럽게 변하냐면 부드럽지 않은 구간이 존재한다. 뭐 약간 비유적으로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네, 혹시 관련돼서 조금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 코멘트 주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공부 안 한 제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이동 선생님 말씀이 요 내용과 관련된 거 아닐까요? 지금, 양쪽 미분값이 제 거에는 이게 안 떠갖고, 만약 여기가 A라고 치면, 만약에 H가 양수라면, 네네. 제가 좀 제 거에는 안 떠갖고, 여기가 H는 폭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네네. A 플러스 H가 양수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고, 네. H가 음수인 경우에는 H가 음수이기 때문에 H를 더하면 A보다 A 플러스 H가 왼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폭이 음수값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 편층 미분계수에서 H가 마이너스 0이, H에서 마이너스 0으로 갈 때랑 그 H가 플러스 0으로 갈 때 좌극한, 우극한 값이 다르기 때문에 양쪽에 그 미분 계수의 값이 달라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맞습니다. 저희가 문제 풀 때도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서 음, 그때 이제 미분할 수 없다, 미분 불가능한 케이스로서 다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그렸던 것도 그렇게 해석을 해주신 게 저는 일단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미분 가능이다라는 게 직관적으로는 무슨 느낌이냐가 저는 처음에 좀 안 와닿았어가지고 그런 뭔가 질문을 많이 했었고 그때 연속이라는 거는 빵꾸가 안 뚫려 있는 그런 진짜 말 그대로 연속적인 느낌인 거가 직관적으로 좀 와닿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냥 평소에 쓰니까 연속이라는 말을. 근데 미분 가능이라는 거는 잘 안 쓰는 말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와닿았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찾아봤을 때, 무조건 미분 가능이라는 건 무조건 연속이 기본 베이스 필요 조건인 거고, 연속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엄밀하게, 어, 기울기가 부드럽게 변한다. 라는 걸로 저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좀 더 코멘트 해주실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이거 그냥 그 미분의 정의로 풀었는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글씨가. 리미트 h는 0, 똑같이 했을 때 h는 0,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할 때 fa는 c라고 할 때 유한한 값 c라고 할 때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라고 치면은 유한한 값. 그러면 여기서 그 h가 0으로 가니까 이게 0이고 요것도 0이어야 되잖아요. 그 리미트를 씌워줬을 때 fa 플러스 h가 h 마이너스 fa가 0이어야 된다. h는 0으로 갈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h가 0이고 이게 변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저쪽으로 뺄 수 있어 갖고 리미트 h는 0이 fa 플러스 h일 때는 fa와 같다. 이거를 다시 이거를, 음, 그걸 거꾸로 하면은 리미트 x를 a로 갈 때 f의 x랑 동일한 거라고 봐서 그건 fa이기 때문에 요거가 결국에는 그 연속의 정의니까 요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요게 맞는지는 저도
어디 이 안에서 이게 허점이 있나 그거는 잘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 혹시 있으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 기억상으로는 저희가 지지난번인가 그때 얘기할 때 뭐 네. 요거 얘기를 오래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아, 그게 그렇죠. 네 근데 거의 그렇죠. 끝물이어가지고 완전히 음, 얘기는 못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살짝 나거든요. 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얘기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분들 좀 코멘트 주실 분 계실까요? 저는 일단 한 가지 보면서 그냥 간단한 질문은 첫 번째 써주신 요 식에서 네.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좀 아, 궁금해요. 네네. 여기서 H는 0으로 가는데, 이게 H가 0으로 갈 때 이제 가고, 그러니까 0, 이게 어떤 꼴이 돼야 되냐면 0분의 어떤 수거든요. X, 뭐, 네모라고 죄송합니다. 0분의 어떤 네모라는 수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미분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어떤 C의 유한한 값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걸 어떤 A라는 뭐 1이라고 할까? 1이나 뭐 마이너스 1, 뭐 이런 값들이 온다. 아니면 무한대가 온다. 뭐 마이너스 무한대가 온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유한한 값이 됐었거든요. 0분의 1은 존재할 수가 없고요. 마이너스 0분의 마이너스 1도 존재할 수 없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사실 존재할 수가 없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유한한 값이 오기 위해서는 이게 0이라면 이거는 이 이 리미트 값은 0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요렇게 가는 거고요. 저도 어, 사실은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약간 공식처럼 외우는 그런 느낌도 있고, 어,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네. 느낌은 예전에 그렇습니다. 네, 다른 분께서도 한번 분자 FA 플러스 H라는 것과 거기서 FA를 뺐을 때의 리미트 값이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진혁 선생님이셨나요? 한번 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네네. 그 논리랑 일단은 동일한 걸로 예, 동일한 겁니다. 네, 아 그렇죠. 아, 네네.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거 까먹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혹시 그 다음 줄 여기로 넘어갈 땐 또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예,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H는 0이고, 있나요? H는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는 0인데, 이게 여기서 변수라고 할 만한 거는 사실 H만 있다고 봐서, 여기서 이 FA 값은 사실 꺼낼 수 있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리미트 X는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리미트 x는 1에 x에 플러스 리미트 x는 1로 갈 때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근데 요거는 결국에는 그냥 마이너스 1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이거는 x는 1로 갈 때 1이기 때문에 1은 0이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 마이너스 1 같은 상수 값은 사실 이렇게 그냥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리미트 h는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는 아, 0이다. 그러면 네. 이것도 사실 리미트 h 0을 써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리미트 h는 0을 써줘도 상관없고 이게 그 리미트 h는 0으로 간다고 쳐주면은 이건 그냥 결국엔 마이너스 fa가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리미트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는 0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떼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쪽으로 가니까 리미트 리미트 h는 a 플러스 f의 a 플러스 h
리미트, 글씨가 좀 G는 0에 F에 A 플러스 H는 FA. 이렇게 된 거는 결국에는 이게 그 연속된다는 것과 동일한데, 뭐 이걸 좀 풀어서 써주면 X는 A로 간다고 했을 때, FX는 FX랑 똑같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FA다. 그럴 경우에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풀긴 했습니다. 네, 방금 그 제가 여쭤본 부분에서 사용하셨던 게 어, 극한의 좌측 연산이 성립하는 조건이 네, 그쵸. 두 가지 FA 플러스 뭐 GA 같은 게 있을 때 이걸 리미트로 취했을 때 바깥으로 각각 리미트 FA랑 플러스 리미트 GA로 꺼낼 수 있는 경우가 FA, 네, GA가 각각 수렴할 때인 경우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네, 네, 네. 제가 보기에 저도 잠깐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거랑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다른가요? 지금 네. 이동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네. 이제 변수가 x일 때라서 네. x가 어떤 값으로 갈 때, 네네.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네. 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도 수렴하고 리미트 네네. x가 a로 갈 때 gx도 수렴했을 때 극한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 그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경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변수가 하나는 h가 0으로 갈 때고 네. 네, 그리고 뒤에 있는 fx는 h랑 상관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fa 자체는 그냥 상수로 취급한다. 네, 네. 그 네.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아, 네네. 조금 그걸 이제 다르다는 네네, 말씀해 주시죠. 약간 비슷한데 좀 다르다라고 살짝 느꼈습니다. 음. 어, 근데 아마 이경민 선생님께서 음, 맞다고 해주신 이유는 그 어, GA라는 거를 상수함수로 맞아요. 보아도 이게 된다고 하시는 거가 맞나요? 네, 네. 둘 다 그러니까 아, 둘 다 말씀하신 게 예,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거고 음, 어떻게 보면 상수기 때문에 그냥 빼도 상관없는 거고 뭐 둘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경민 선생님이 써주신 논리는 전부 이제 이해를 했고, 근데 한 가지 그 이해는 되지만 찝찝한 부분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게 네, 뭐냐면, 그 리미트라고 저희가, x는, 무한대로 일단 해볼까요? 하고, fx는 3이다. 네, 라고 할 때, 어, 조금 찝찝한 게 저는 이때 이 등호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등호랑 좀 다르다는 느낌이 괜히 좀 들거든요. 이거는 제가 뭐 그냥 느낌이에요. 저 혼자만의 느낌인데. 근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저 거를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은 0이라고 할 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하는 게 조금 저는 찝찝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음, 의견을 좀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리미트를 썼을 때의 음, 등호의 의미가 우리가 흔히 그냥 방정식에서 쓰는 등호와 같이 그냥 양변을 막 곱하거나 더해도 되냐고 하면 어, 뭐 극한의 법칙이나 그런 걸에서는 안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논리상은 저도 될 거는 같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찝찝한 정도인 거. 음. 아, 이걸 저는 상수처럼 리미, 취급하는 게 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 말은 적어드린 요 식에서 네네. 양변에 마이너스 3을 취하면 음, x는 무한대로 가고 뭐 예를 들면 f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도 되는 거가 리미트가 아닌 식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뭔가 음, 리미트가 저렇게 취해져 있는 식에서도 저렇게 하면 되는 건가가 괜히 저는 조금 찝찝해가지고 저는 그거 할 때 그 리미트는 어쨌든 그 함수로 이렇게 위에서 정의를 했잖아요. 그 미분 함수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연산으로 하는 거고 그냥 로그 값 씌우는 것처럼 똑같이 아, 그냥 계산식 취급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윤진윤 선생님께서도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음, 네, 어, 리미트를 적용하면 특정 값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찝찝함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의견도 주셨거든요. 음,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영민 선생님의 논리 전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좋고요. 저는 이동주 선생님 방금 질문한 거하고 이경민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 둘 다 연관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하고 비슷한 경우잖아요. 여기는 지금 리미트 값이고 여기는 그냥 이제 3처럼 어떤 특정된 값이고 네, 그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왼쪽에 리미트 저도 쓰기가 힘들어가지고 FA 플러스 H 쓰고 플러스 H 그다음에 마이너스 FA는 0 이렇게 쓰면 네, 그죠? 넌 0이라고 쓰면 사실은 이게 0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 값이고 여기는 고정된 값이고 그죠? 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엡실론이란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엡실론. 음, 그러니까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그 A보다는 조금 큰 값이죠. 아주 미세하게. 그러니까 A보다 엡실론만큼 큰 값이죠. 그러니까 A가 아니다. H가 0으로 계속 간다는 뜻이니까 정확히 A는 아니지만 H가 0으로 가면은 A에 근사한다는 뜻인 거고. 근데 이것은 지금 A에 해당하는 그 고정된 값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아주 작은 차이가 있는 건데 음, 이게 그러니까 그 엡실론보다는 작은 어떤 그런 값이겠죠. 근데 아주 미세하게 이제 작으면은 그냥 그 값이다. 음, 그렇게 표현을 하면 그게 바로 미분 값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거겠죠. 이게 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이 요 아랫부분에 리미트 FA 플러스 H가 그냥 리미트 없는 FA와 같다. 요 네, 식을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예, 예, 말씀해주신 거 듣고 보니, 어, 조금 더 이해는 되면서도 좀 알쏭달쏭한 건 여전히 계속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디서 오는 알쏭달쏭이냐 하면 그냥 무한에서 느꼈던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예, 네, 무한을 예, 다룰 때 예. 항상 있는 그런 찝찝함을 느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네, 일단 식은 저렇게 양변에 하는 거는 일단은 다 이해는 되거든요. 예,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다음 개념 파트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한 번은 잠깐은 봤던 건데요. 지금 전체 한번 복습 빠르게 한번 훑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3번 과제를 끝까지는 안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한번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한번 해보려고 지금 빠르게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와 E가 나오는데요. 네, DE 관련돼서 혹시 좀 찝찝함을 느끼셨거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셨으면 바로 문제로 이제 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탄젠트가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탄젠트를 빼먹었어요. 탄젠트 라인도 한번 간단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접선의 정의와 방정식 개념 파트인데요. 여기서도 혹시 보시면서 이해 안 되거나 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 계시면 이제 진짜 문제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첫 번째 문제부터 다 푸는 거는 저희가 다 어느 정도 풀고 지금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나 올려주신 게 있군요. 잠시만요. 제가 쓰다가 모르고 네. 엔터를 눌렀습니다. 아, 혹시 그 찝찝한 게 있으신가요? 탄젠트가. 그냥 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정말요?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 탄젠트가 네. 그 어원이 텐저라고 텐저가 혹시 텐저, 어떤 거죠? 접하다 만지다라는 뜻이래요. 제가 알고 있는 걸 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국말로 옮기면 한국말로는 네, 접한다는 네. 접선인 거군요. 음, 텐저. 감사합니다. 근데 또 다른 뭔가 찝찝한 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 없으면 문제로 예, 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네. 저번에 스터디를 빠져서 다 찝찝한데 D 부분, 이 부분 네, F 그러면 얘기를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문제 푸는 거를 약간 엿듣고 레코드로 따라잡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니면 그 가장 찝찝한 거라도 하나 정도는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다는 조금 예, 많다고 하시면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네, D의 아랫 라인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네, F 합성 G를 미분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랑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그 분수식으로 돼 있는 것도 그런데 네. 그냥 저 지난 레코드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하학적인 의미로 이거 상수라는 뜻이잖아요. 뭐 아이는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그러면 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y축의 값이 이게 c라고 하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원래. 근데 네. c를 갖다가 미분하면 미분 값이 0이다 그 뜻이잖아요. 그럼 이걸 그리면 이건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미분 값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직선 이렇게 쫙 긋는 게 이게 미분 값은 0이다. 미분 값이 변함이 없다. 그 뜻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거 y는 x니까 이걸 미분하면 y 프라임은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것도 1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하고 비슷한 모양이라는 거죠. 어, 이게 좀 저는 그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기하학적인 의미.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생각을 못 해봤던 지점인데 좀 이 상수는 그냥 너무 간단해서 쉽네 하면서 빨리 넘어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아니면 미분값이 0이다. 그 이거에 대한 미분값은 0이다.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그어줘야 되는 건가? 이게 좀 근데 일단 상수 함수를 한번 표기를 해본다고 하면 예를 들면 2라고 하면 y는 2라고 하면 요런 함수가 함수 그래프가 될 텐데 얘가 그러면 fx는 2였다가 이거를 한번 미분을 취해버리면 f 프라임 x는 0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다른 색깔로 그려보면 요렇게 되는 거가 맞는 건가요? y는 0. 네, 그럴 것 같, 저는 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네. 혹시 여기서 그러면 조금 아까 제기해 주신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여기서 어떤 부분으로 좀 보면 될까요? 모르겠어요. 기울기가 0이란 말이잖아요. 쉽게 하면. 네네. 기울기가 0이란 말이고, 네. 변화율이 0이란 말이고. 네. 근데 이제 이거하고 제가 이제 좀 헷갈린 게 y는 x 이런 경우죠, 이게. y는 네. x. 네. 근데 이걸 미분하면 y 프라임은 1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y 프라임 이거에 대한 이걸 갖다가 그려보면 이게 1이란 말이죠. 네. 뭐 다르긴 다른데 이걸
어떻, 음, 뭐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처음에 봤을 때 이걸, 기하학적으로 이거 두 개가 어떻게 다르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Y 프라임은 1이라는 거를 한 번 더 또 미분하면 이제 또 Y는 0으로도 가버리는 그런 네, 기하학적인 그렇네요. 되겠네요. 음, 저는 진짜 제가 너무 네, 생각을 이, 못 해본 부분이라 갖고. 네. 네, 쓸데없는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좋은 질문인 것 같고. 에, 그 혹시 다른 분들 코멘트 주실 분이 계실까요? 그럼 몇 개 더 그려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네, 채팅방을 한번 중계를 해드리면, 윤진훈 선생님께서 일단 기울기가 0인 거 말씀해 주셨고, 어, 그 다음에 이진혁 선생님께서 상수함수와 상수함수의 미분된 함수를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네, 이러면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모양이 이러더라도 다 도함수는 똑같은 거죠. 그러네요. 그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함수가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음, 그렇습니다. 잘한 건가요? 그린 게. 네네,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고. 이진혁 선생님께서는 미분한다는 건 함수의 형태를 변환하는 것이라서 미분 전 함수와 미분된 함수의 변환 관계를 포커스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이지혁 선생님 첫 번째 말씀하신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상수함수하고 상수함수의 미분된 함수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좋다. 네. 음, 그냥, 그냥 단순히 이건 그냥 미분 값을 나타내는 그 음, 함수다, 그래프다. 그렇게 보면 상수일 때는 미분 값이 0이고 이거일 때는 미분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이거일 때는 미분 값이 1이고 그냥 그려보니까 그 그래프를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네. 네, 좋은 질문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것도 그려보고 하니까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더 질문이나 코멘트 주실 분 계실까요? 근데 여러분은 이에 있는 것들을 다 공부하셨나요? 기본 함수들의 도함수 말씀하신 건가요? 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네네. 부분? 아, 여기? 아, 이 부분, 여기, 이 에, 부분 다 하나씩 공부를 하신 건가요? 음, 그 지난번에 음, 얘기할 때 오은옥 선생님께서 아주 예, 명쾌하게 예.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까지는 그냥 유도를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외웠고 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거, 이것만 알면 이 두 개는 저절로 유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유도를 x의 하셨다는, 예, 네, 그러니까 유도를 저절로 하셨다는 유도가 돼. 게 그 뭐냐, 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플러스 a 음, 마이너스 a 그거 넣어서 해보셨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만 알면 여기에서 이 두 개는 그대로 유도가 되거든요. 이거에서. 아, 그쵸, 그쵸. 왜냐면 x분의 1은 x 마이너스 1의 미분값이니까. 그 아, 여기에다가 그 아, 다음에 이거 루트 x란 말은 x의 2분의 1승이란 말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미분값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면 이거 두 개는 유도가 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밑에 세 개는 그냥 외우는 거 말고는 아직 저도 어떻게,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경민 선생님이 이거 유도하는 거 올려주셨거든요. 근데 한번 그 논리로 따라하면 이것도 어떻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전 사실 그 위에 도함수 합성 그 FG? 이게 곱하기인 거죠. F 함수와 G 함수를 곱한 거죠. 이 예, 부분,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도함수 구할 때 F 프라임 G, F 곱하기 G 프라임 이 부분도 사실 저는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그것도 음, 그냥 외우면 되는 건지. 음. 그러니까 그게 이경민 선생님이 그 유도한 거 그거 보고 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왔구나 이제 그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예, 이경민 선생님이 유도한 거를 보지 않아서 그걸 한번 봐야겠네요. 예, 예. 이 리미트 이거 가지고 그 유도하는 거 있거든요. 그대로. 네, 근데 아까 그 윤여정 선생님께서 처음 그 말씀해 주신 것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말씀해 주신 게 리미트 그 미분의 정의를 기반으로 증명하셨는지 여쭤보셨잖아요. 근데 그 네. 제가 그때 이경민 선생님 거 봤을 때는 요 곱의 미분 법칙이 요 앞에 있는 게 지금 곱셈 법칙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그 리미트 극한 정의, 아니 극한이 음, 아니죠. 미분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주셨어가지고 아까 그 질문 주신 거랑 음, 일단 방법은 똑같은 식이었던 걸로. 음. 그렇죠. 네, 또 다른 분 코멘트 주실 분 계실까요? 아, 이거 제가 올려놓긴 했는데, 그 채널직원님한테는 좀 혼나갖고, 아, 하는 식으로 혼나서 그러니까요. 한번 좀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혼자 열심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걸 혼나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챗GPT로 어쨌거나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전부 아, 다 답을 다 찾거나 제가 좀 한 것도 있긴 한데 답을 찾기 위해서 챗GPT를 써서 이제 그 음, 답을 찾기 위한 공부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아, 생각해보고 그 제 고민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갖고 그것 때문에 좀 혼난 것 같습니다. 아, 네. 혼난다기보다는 이제 지적을 당한 거죠. 그래서 예. 저는 근데 그 글이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움을 받았고, 사실 제가 그냥 개인적인 감상은 뭐였냐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같이 넘어갈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저는 그 방식을 얘기해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대신 뭐랄까요, 공유해 주는 거나 아니면 우리 스터디원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하고 더 오래 기억에 남는 방식이었냐 하면, 그거에 음, 대해서 아마 좀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음, 생각은 네, 들었거든요. 근데 네, 네. 뭐 원리나 방법 자체는 저는 너무 그 도움을 받았어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진짜 요거 한번 곱셈 법칙 다룰 기회가 아마 있을 것 같긴 해요. 뒤에 가다 보면. 그래서 그때 이거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적어 주신 그대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분 코멘트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문제로 혹시 한번 옮겨 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 있는 문제들은 한번 쑥 다뤘기 때문에 하나씩 푸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한번 혹시 살짝 이 축소가 되신다면 그 A 부분만 싹 다 보여주시면 A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전히 찝찝하신 부분이 있거나 그때 미처 말을 못 하셨던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좀 털고 가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살짝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 문제랑은 살짝 상관없는데 제가 타이밍 놓쳐가지고 그 미분을 저희가 계산 스터디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데 뭔가 계산이 중요한 학문인데 뭔가 정의도 중요한데 뭔가 어디에 더 방점을 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막 뭔가 사실 미분 계산하는 거는 규칙 같은 거 알면 그렇게 막 어렵게 다가지가 않아지는데 뭔가 깊게 의미를 파고들어야 하는지 이 스터디를 위해서 아니면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할 줄 아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살짝 다른 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저는 오늘 처음 조인했으니까 뭔가 어떤 점에 더 포커스를 하고 그 스터디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여러 스터디들에서 많이 얘기가 나온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 계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혹시 관련돼서 조금 한번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중요성,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제 좀 게으른 스타일인데 되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정의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읽어는 봐요, 정의를. 그리고 문제를 풀면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를 안 풀고 정의만 보면 이게 추상적으로만 남고, 근데 문제를 풀고 정의도 보면 이렇게 문제만 푸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냥 제가 네, 예, 되는 느낀 거는 만큼만 네,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예. 일단 계산에 포커스를 두고 계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의들이나 그런 것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에 일단 우선을 두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이 음, 노트에도 처음에 정의부터 시작하고 이제 음, 관련된 문제 주잖아요. 그, 네. 그래서 문제 막히면은 정의를 한번 또 보고 음, 어떨 때는 문제만 보면 뭘 물어보는지도 모를 때가 있거든요. 제가 뭐에 음. 대해서 연속값을 구해라. 그럼 연속이 뭐야? 그러면 정의는 알아야 되잖아요. 네. 사실 저도 처음에 저는 이제 조인하기 전에 문제 풀 때 개념 부분 살짝 대충 보고 밑에 내려가서 막 풀어가지고 앞에 개념에서 설명했었던 것들을 놓쳐서 밑에 문제 풀 때 이상하게 푼 것도 좀 있었어가지고 오은욱 선생님 말씀에 되게 공감이 되네요. 네, 지금 그리고 채팅방에서 이진혁 선생님께서도 그 공유해 주셨는데, 계산할 때 힘들이지 않고 슥슥 할 수 있는 게 포인트라고 이제 채널지기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때 그 슥슥 한다는 게 휴리스틱 없이 정확하게 하는 게, 포커스, 네네,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게 이제 포인트라고 하셔가지고, 계산에 포커스를 두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도 그 정의와 그 계산 이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생각을 많이 한번 해봤는데, 저도 그 이진혁 선생님이나 오은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지만 조금 말씀드려보면, 정의를 일단 분명히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여전히 저는 들어요. 근데 그 정의를 분명히 안다는 선이 정말 저거를 직관적으로 와닿을 정도로, 그 다음에 모든 궁금증이 없을 적으로, 없는 수준까지 털고 가는 게 정의를 분명히 아는 거냐라고 하면, 일단 그거도 맞을 수 있지만, 우리는 우선 계산하는 것부터 하면서, 그런 계산의 중요성, 계산을 반복함으로써 아무런 생각도 없이 풀 수 있을 정도의 익숙함을 갖게 되면, 그제서야 느낄 수 있는 그 정의의 깊이가 있다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계산의 경험 없이 정의만 궁금해서는 도달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느꼈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계산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짐작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윤진희 선생님께서 정의를 달달 외울까요? 아니면 툭 찌르면 정의 뱉을 수 있을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제가 저도 이제 네, 또 공부 안 하면 제가 계속 네네. 정의와 성질과 법칙에 입각해서 계산을 하고 네네. 근데 그 계산이 그거에 항상 그 기반을 둬서 계산을 하고 빨리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익숙해지고 근데 그걸 모르고 야매로 하지 말라. 야매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또 초반에 또 많이 말씀하셔갖고 채널지기님께서
음. 저도 그런 점에서 야매라는 단어가 좀 와닿았어요. 뭔가 그렇다고 계산이라는 실질적인 어떤 굉장히 텐저블한 그런 부분 없이 너무 수학을 마치 논리나 철학처럼 접근하지는 말라라고 음. 이해했습니다. 어. 근데 사실 여기 이제 채널직님이 주신 문제 봐도 이건 정의를 알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의에 대해서 생각은 하면서 풀어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완전히 그 정의에 대해서 참 물어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전 그냥 되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이게 안 되면 감사합니다. 그냥 다음으로 미룰 때 많아요. 하다 보면 정이 되겠지. 안 되면 말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뭔가 제가 이제 방향성, 예, 예. 게으른 방향성 방법이라고 그래서 잡는데 말씀드린 거예요. 네. 도움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네, 좋은 질문 주셨던 것 같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A번 문제 관련해서? 혹시 이채영 선생님께서는 여기 A번 문제 관련돼서 혹시 뭔가 좀 찝찝하거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어, 아니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좋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없으시다면 한번 B로 가서 아직 그 한마디도 안 하신 분들 위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혜진 선생님은 혹시 그 B번 관련돼서 좀 찝찝하거나 그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this like type you? Can I make it a little bit louder, keyboard like switches? Okay, yeah, yeah. I was like, are you silent? One, I do. Okay, okay. Thank you. Yeah, because I kind of hate that. 이혜진 선생님 혹시 그 채팅 지금 그 음성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 네네. 저는 3B 3번에서 2번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가 틀린 명제라서 그거를 증명을 할 때 그때 풀이에 올렸을 때는 정의를 가지고 증명을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쓴 다음에 이제 재미나이한테 맞는지 한번 물어봤더니 그렇게 풀지 말고 그냥 발리 하나만 들어라라고 답을 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정의로 푸는 그 과정에서 제가 풀이가 어디가 틀렸는지 좀 확인하고 싶기는 했습니다. 어, 혹시 그 정리로 하셨다는 게 좀 그 내용이 긴가요? 아니면 뭔가 공유 어, 주실 수 있으시면 예전에 음, 올려주신 거에서 보면 되려나요? 네, 어떻게 잠시만요. 제가, 잠시만요.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찾기는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밑에 그 하단부에 공유를 제가 화면 공유를 할까요, 그러면은? 네, 공유 잠시 해주셔도 되죠? 그 채경 아, 선생님. 잠시 지금 공유해도 되나요? 네, 잠깐 하겠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여기 이게 그 B3의 작은 b여서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를 그냥 이거대로 한번 정의대로 한번 가볼까 해서 x는 a에서 fx가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이 지금 예,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는 fa다 라는 게 이제 전제가 된 거고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쭉 풀어봤는데 그냥 발리 하나 이렇게 들라고 해가지고 이 어, 과정상에서의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틀렸다고 얘기한 거 보면 뭐 번거로우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니까 분명히 과정에서 어디가 틀렸을 것 같기는 해서요. 요거가 궁금하긴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거는 전제된 거고 미분이 가능하다고 한 거니까 좌편 그 좌극한하고 이 형식에서의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존재하고 그게 같으면 미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서 식을 이렇게 전개를 해봤었는데요. 저 근데 궁금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금 소문자 B로 적어주신 게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연속이다라는 거는 여기 적어주신 내용에서 정의상 여기 중간에 이제 네, 적어주신 맞아요. 게 전제적 네, 조건이잖아요. 네. 근데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 주어진 연속이다라는 걸 갖고 보여야 하는데 그때 보이는 방식이 음,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참이라고 놓고 전개를 하신 건가요? 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 네네. 이제 미분 가능하다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 그럼 그 보여주는 걸 아, 목표로 하자라고 해서 첫 번째로 네. 좌극한을 구하는 식을 쓰고 그 값이 한다고 했을 때 K라고 두고, 아, 네. 네. 음, 그리고 네, 우극한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했더니 지금 저도 약간 조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말로 잘 설명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네. 자극한을 그런 방식으로 구했더니 마이너스 K 플러스 A, FA가 나왔고, 우극한을 구했더니 K 플러스 FA가 나와서, 음, K가 0일 때를 제외하고는 좌우극한이 다르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구나. 라고 이제 저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 이 과정이 어디가 이렇게 오류가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었습니다. 혹시 바로 피드백 주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바로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 첫 번째 자극한 부분에서 두 번째 등호 있는 이 부분으로 넘어갈 때 설명을 혹시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실 수 있는지. 네, A 플러스 H를 X라고 줬어요. 네. 그래서 그 변수를 다 변환을 시켜준 건데, A 플러스 H가, X니까, H가 0으로 가면 X는 A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좌변하고 우변 위치 바꿔가지고 H는 X-A로 바꿔준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변수 변환을 해준 거고, 어, 왜 제가 K라고 썼을까요? 여기서 틀린 것 같은데요, 이미. 음, 그게 이제 네, 변환을 해주셨는데 그게 K로 수렴하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K로 두신 게 일단 잘못된다는 그런 것 말씀이신가요? 같아요. 예. 그 가정을 그냥, 네. 제 가정을 그냥 쓴 것 같아요. 음, 혹시 다른 분들도 코멘트 주실 게 있으실까요? 그 뭐야 그 다음 줄에서 리미트 kx-a 플러스 fa가 네. 왜 마이너스 k 플러스 fa가 되죠? 죄송합니다. 지금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아, 네네. 네, 그 줄에 리미트 kx-a 플러스 fa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퀄 마이너스 k 플러스 fa로 돼 있잖아요. 네, 네. 왜 그렇게 되는지가 이해가 안 그러니까요. 가서. 잠시만요. 지금 채팅방에서는 네, 이진혁 선생님께서 저기 x가 a로 가면 k 값은 0이 나오지 않냐고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네. x가 a로 가면 x가 a로 가면 k 값이 0이다. 저도 그래서 차라리 답이 FA면 FA지 마이너스 K 플러스 FA가 아닐 것 음, 같아서. 혹시 김동우 선생님께서는 위에 그 k에 대해서는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그걸 잘 이해 못해가지고 요 k 있죠 윗줄에 있는 k. 그거는 뭐 리미트 값을 네. K라고 놨다는 거니까. 네. 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치환한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근데 약간 그게 그 리미트라는 게
수렴을 한다라는 거가 일단은 좀 확인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되나요? 아니면? 잠시만요. 아, 음, 위에도 분자도 수렴하고 분모도 수렴하니까 네. 수렴한다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더 엄밀한 분이 있으시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자극하는 그냥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K라고 두는 바람에 밑에가 다 틀려버린 게 아닐까요? 음, 제 잠시만요. 생각에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A 플러스 H를 X로 넣으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이 네. 부분은 맞고 A 플러스 H는 X죠. 근데 이 부분이 FA가 아니라 FX 마이너스 H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X 플러스 뭔가, 네. A 플러스 A. 여기서부터 지금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돼. 그 한번 누가 써줘 보실래요? 아, 그러니까 네네. A 플러스 H를 X로 놨잖아요. 그럼 A 플러스 H-A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가 X 마이너스 H가 아, 돼야겠죠. X-H. 아, 네네. 예. 거기서부터 지금 뭔가 조금 뭐가 안 맞는 느낌이 아, 들어요. 아, 그, 이거는 왜 이렇게 썼는지 생각은 났어요. 제가 틀릴 수는 있는데, FA 값은 어차피 여기서 있다고 가정을 한 거니까 제가 그냥 이거를 굳이 변수를 변환을 안 하고 아, 그대로 뒀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거는 틀린 거는 아니고, 그 A 플러스 H를 X로 놓으셨으니까, 그 X로 가는데, H가 0으로 갈 때 X가 A로 가는 것만 보장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X가, H가 0으로 잠깐만, 제가 H가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A 플러스 H가 X니까, 그걸 H가 0으로 간다 그러면, X는 A로 가기 때문에, 그러네. 요거는,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A 플러스 음, H는, 여기는 좀 약간, 저도 이게 좀 그렇긴 한데, 뭐 하여간 A 플러스 H는 X니까, H는, 여기에서 H는 X 마이너스 A. 요거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신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여기가 조금,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갔을 때 이게 조금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혹시 이게 그, 아마 그 네, 말씀하세요. 앞에서 저희 그 뭐지?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얘기했을 때 나왔던 방식을 적용하긴 했었는데요. x-a가 0은 아닌 거니까 양변에 곱해서 이게 나온 거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FA를 이항을 해서 이게 나온 거고, 이제 리미트를, 그 전에 제가 여기다가 지금 생략이 되긴 했는데, 어차피 K는 그냥 임의의 상수라고 둔 거니까 이 리미트를 씌워준다고 해도 값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뒀었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x-a를 양변에 곱해줘서 이렇게 나오고, 얘를 이항해서 이렇게 나온 다음에, 어차피 FA는 상수값이니까 이대로 가고, 그 다음에 아마 X가 A보다는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를 그냥 임의로 0보다 작다고 두고 마이너스 K가 나온 것 같아요. 저 근데 약간 그 전 단계에서 하나 또 질문이 있어서 네. 말씀드려보면요. 요 부분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리미트를 분모 분자에 씌우려면 그 극한의 그 법칙에 따르면 수렴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분자는 수렴을 하는 것 같단 말이죠. 지금 전제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저거 보면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fx
마이너스 FA라는 이 어떤 함수에 대해서 그 리미트를 하나 씌우고 분모도 마찬가지로 x-a 이렇게 수렴은 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 0분의 0꼴로 하는 그 수렴되는 거라 가지고 수렴이 무슨 값으로 되는지 존재하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좀 그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왜냐면 분모도 지금 0으로 수렴하고 분자도 0으로 수렴하잖아요. 전제 조건에 따르면. 근데 그 경우에 저희가 우리가 이전에 홈워크 1, 2에서 많이 풀었듯이 식변환을 통해서 수렴한다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 이 값이 수렴을 하는지가 보장이 되나요? 이 분모 분자 이 분수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전제 자체가 이미 틀렸기 때문에 뒤는 이제 이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 과정은 맞았을 수 있어도 틀린 게 된 게 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이거 말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어, 저는 그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도 헷갈리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적을 수가 있죠, 저도. 아마 화면 왼쪽 하단에 펜 같은 게 있어서 아마 적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진혁 선생님께서 채팅방에 분모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 분자의 극한은 되는데 분자 분모 각 값에 극한 넣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 게, 지금 제가 그린 그 그래프에 이게 좌미분계수는 존재하고 x는 0에서 우미분계수는 존재 안 하는 건가요? 갑자기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얘기하니까 헷갈려가지고. 둘 다 존재하는데 다르다가 맞지 않을까요? 좌미분계수도 존재하고 기울기인 거니까 우미분계수도 존재하는데 두 값이 같지 않다. 우미분계수도 존재하는 건가요, 그럼? 저도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우미분계수가 그럼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게 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둘 다 존재하고 그게 같으면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건데 근데 우미분계수가 여기서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x는 0에서가 존재 안 하는 걸로 되지 않을까요? 다른 점에서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동일한데 x는 0에서만 존재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네, 저도 그 x는 0에서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갑자기 따로 보니까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그냥 질문 드려봤습니다. 근데 불연속인데 미분할 수 있나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따로 볼 수는 있지 않나요? 미분은 일단, 불연속인데 미분 제가 가능할까요? 제 기억에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음. 동일할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제가 기억하고 그건 있어요. 극한값이고 이건 미분계수는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미분계수는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물어보는 거라서 x는 0을 제외하고는 다른 점에서는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그래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함수 미분 자, 네. 가능하면 연속이라는 문장이 대우 문장이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인데요. 네, 그래서 이 함수 자체는 이제 음. 안 되지만 각 점 따로 하나하나 놓고 본다면 미분 가능한 그 점들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x는 0에서 다른 점들은 아니고 x는 0에서 네네네. 불연속인데 네. 지금 불연속인데 우선은 좌극한과 우극한 자체가 다른데 불연속인 상황에서 그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 특히 우미분 계수는 지금 x가 0에서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x가 0일 때 함수값 fx가
이게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미분 계수를? 네, 저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혜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x가 0보다 큰 경우는 1이고 x가 0보다 작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음. 이제 0만 놓고 봤을 때는 왼쪽에서 0으로 가느냐, 오른쪽에서 0으로 가느냐, 거기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값이 달라지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 저도 개로 나눠, x를 정의의 범위를 세 개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x가 0보다 컸을 때, 그다음에 x가 0일 때, x가 0보다 작을 때, 그 세 부분으로 나눠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 앞선 두 분과 동일하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좀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지점은 도메인에 대한 얘기가 포함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라고 할 때, 그때의 도메인은 X의 그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한 걸로 제가 이해했거든요. 근데 미분 계수라는 거는 아까 예진 선생님 말씀처럼 특정한 x 값이 무엇일 때 미분 가능하냐 마냐를 따져서 그게 가능하면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가는데, 근데 여기서 x는 0일 때는 미분이 불가능한 거고 x는 0이 아닐 때는 미분이 가능한 상태라서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함수 보고 이 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틀린 게 되는 걸로, 네,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이해했고, 아까 이동주 선생님 얘기로 돌아가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좌극한 첫 번째 줄로 돌아가서 리미트 x분의 a 분의 fx-fa는 저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겼는데 생각해 보니 0분의 0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렴한다는 보장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K로 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그건 있죠. 만약에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그건 수렴이 자동으로 보장이 되는 건데, 미분 가능하다고 하자고 첫 번째 노출에 놓고 계시긴 합니다만, 그거는 왜 놓으셨는지 모르겠고, 일단 증명하려는 거는 연속일 때 미분 가능인 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 전제가 저도 모르게 그냥 미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두고 시작한 이 전제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애초에 이 논의 시작은 그 심현무 선생님께서 이 그려주신 요 빨간색 그래프, 왼쪽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에서 우미분계수가 존재하냐, 요거에 대한 거였고, 요거가 아까 그 초반에 저희 윤여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 게, 저희가 정의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의가 그러면 우미분 계수가 존재하는지 아리까리한 상황에서는 우미분 계수의 정의를 보면 이제 그만인 거잖아요. 근데 우미분 계수의 정의가 마침 여기, 이건 좌긴 하지만 여기 이혜진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요 부분이 요거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만 바꾸면 우미분 계수를 구하는 그 정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플러스로 바꿨다고 했을 때 x는 0이라는 값이 저는 좀 헷갈렸는데, 근데 저 정의상에서는 그러니까 h가 0 플러스로 다가간다만 있지 h가 0일 때에 대한 뭔가 그런 논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h가 0인 경우가 포함이 안 되는 거라면 조금 더 저는 와닿는 것 같아요. 저기 우미분계수 존재하는데 저 기울기 존재하는데가 조금 더 와닿는 것 같거든요. 혹시 아, 다른 저 분들은 조금. 계속 딴지를 걸고 싶어요. 네네, 좋습니다. 네. 우, 지금 심연보 선생님이 그려주신 거에서 네. 우극한은 존재하는데 오, 우미분 계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 딴지입니다. 오,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 이미 플러스로 바꿨으니까 이거 자체는 함수값 아니에요, 그냥? 근데 지금 함수값 여기 없잖아. 여기가 만약 여기가 A라고 0이지만 A라고 치면 지금 여기 비어 있는 거라서
그냥 이건 아, 정말 함수값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 다른 분들 코멘트 주실 분 계실까요? 예, 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요거는 y는 x제곱 플러스 1이고 y는 x제곱이라고 했을 때 좌미분계수나 우미분계수나 지금 같은데 그렇게 이제 만약에 이게 연속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미분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하. 이거 불연속은 미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나 이거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함수값? 함수가 미분 계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있고 여기 x제곱 플러스 1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는 거 네. 있는 아, 걸로. 근데 이거를 구별해야 되는 게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게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그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달라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를 응? 이경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최 선생님은 저거 FA 저거가 분명히 특정한 함수값이다. 그래서 애초에 미분 맞다. 계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아, 설명해 주신 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경 선생님 말씀이 딴지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식이 여기가 그냥 X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아니라 원래 X라고 치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은데, XY 그래프에서 지금 X는 0일 때 이 값이 뭐냐 했을 때, 여기서는 이 0인 거잖아요. 요 왼쪽 그래프에서는. 그럼 0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F0.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래. 아, 그 어, 제 딴지를 제, 보시. 제가, 동의합니다. 저, 여기다, 일단, 여기. 저 그러면 만약에 양쪽의 그래프 전부 다 뚫려 있으면은 어떤가요? 둘 다 뚫려 있으면 저는 그때는 최경 선생님 말처럼 저게 애초에 F0이라는 값이 없어버리니까 정의가 안 돼버리니까 그때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경민 선생님 말씀해주신 저 그래프는 아직 못 봤어요.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이경민 선생님의 입장이랑 최기현 네, 선생님, 그러니까 양쪽 둘 다 뚫렸을 때 최기현 선생님 입장이랑 네. 그 논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질문 이거예요. 저희가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잖아요. 네, 그것의 대우를 보면 불연속은 미분 불가능해요. 맞습니다. 근데 불연속이 왜 미분이 불가능한지 저희가 클리어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실까요? 네, 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단은 핵심은 극한과 미분의 큰 차이는 뭐냐면, 극한은 다가가는 거고, 그리고 미분은 특정 함수값에서 어떤 극한값을 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극한은 어떤 값인 거고, 그 다음에 미분은 어떤 값에서 어떤 극한값을 뺀 그 숫자, 쉽게 말해서 차이점을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서 조금 잡아야 이해 되는 안 게, 갑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fx 플러스 h 빼기 fx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fa 플러스 h 빼기 fa. 아,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주변과 이렇게 관계? 예, 그러니까 fa 플러스 h는 극한값인 거고, 음. fa는 함수값인 거잖아요. 응. 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특정 함수값에서 어떤 극한값을 뺀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저희는 미분에서의 그 차이점을 봐야 되는 거고, 그 차이, 어떤 함수값에서 어떤 극한값의 차이, 그거에 대해서가 논지인 거고, 극한은
미분은 그렇죠. 그리고 극한은 어떤 값으로 함수값이 다가간다. 그러니까 그 뺀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가가는 극한값이 우리가 다가가는 그 극한값이 함수값과 뺐을 때 그 차이가 그 차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한 이유가 오른쪽에서도 다가가고 왼쪽에서도 다가가는데 그 다가가는 극한값들이 서로 극한값은 서로 같죠. 극한값은 같은데 그 상태에서 그 값을 뺐을 때는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값이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음, 그 미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그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분 가능은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의 존재 여부는 상관없고 존재는 해야 되죠. 근데 두 개 값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같아야지만 미분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를 어, 불연속이라도 저는 약간 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논하는데 이게 좌미분계수가 우미분계수랑 달라서 미분이 불가능한 한 거랑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좌미분계수는 우미분계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그럼, 랩을 했네요. 네, 100번 양보해서 요 상황일 때 네. 우미분 있다고 쳐요. 네. 그러면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랑 달라. 그래서 이거 미분 불가능해. 오케이. 그런데 이경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요 케이스랑 제가 방금 그린 요 케이스는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 똑같잖아요. 근데 미분 못해. 이유는? 막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네, 느낀 음, 게 뭔가 알게 된 것 같은 게, 네. 그, 제가 처음에 그 질문 드렸을 때 이거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얘기했었는데, 일단 저는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로 존재하는 것 같고, 우미분계수는 존재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게 저희가 이거 개념 설명 보면 그 미분 계수의 그 의미를 x는 a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잖아요. 음. 근데 좌미분계수는 그 기울기가 왼쪽에서 오는 거고 우미분계수는 오른쪽에서 오는 거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어 잠시만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이거 타면서 점점 가까이 오는데 여기는 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까이만 오는 거죠, 기울기가. 그럼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점점 가까이 오는데 여긴 점은 없으니까 계속 가까이 오면서 커지기만 하고 그래서 존재하지 않나 그냥 그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네, 그 주황색 그래프에서도 여기에서도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생각해보면 이 점에서 계속 가까워지는데 음,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까워지는데 얘는 좌미분계수는 그 무한대로 가는 거고 우미분계수는 계속 가까워지는데 얘는 뭔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서 얘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둘 다 없을 것 같아요. 보라색도 해주세요. 보라색이요? 보라색은 보라색은 일단은 좌는 0인 것 같고 우는 여기서 계속 가까워지는데 가니까 뭔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미분계수가 없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논이 이게 따라오기가 좀 힘든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두 개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두 개는 왜냐하면 이건 정역이 이 0부터 무한대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0부터 무한대까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정역이 그냥 양수란 뜻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정역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잖아요. 정역이 두 개를 따로 봐야 되지 않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x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이건 0보다 컸을 때 해당하는 게 지금 이거잖아요. 그럼 미분하면 2x고 그죠? 그러면 0보다 작을 때 이것은 미분하면 y 프라임은 2x지만 x가 0보다 작은 음수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기울기가 그러니까 미분값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여기서는 양수기 때문에 2x라도 이렇게 나올 거고 그두 개를 따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하나 지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 하나 말씀드려보면. 저 근데 일단 그 질문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도움이 되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 그 좌극한, 우극한 정의 보면 F의 A 플러스 H랑 FA의 차를 구하잖아요. 근데 그 이경민 선생님이 그려주신 이 보라색 그래프에서는 탄젠트처럼 이렇게 그 기울기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탄젠트 접선으로 기울기를 생각하면 그게 틀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 왼쪽에서 갈 때는 h가 줄어드는 거는 이제 뭐 0에서 마이너스에서 줄어들든 플러스 쪽에서 줄어들든 상관없는데 근데 위에 그 FA 플러스 h에서 FA로 줄어든다가 그 좌랑 우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네.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 오른쪽은 사실 없는 값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라서 아, 그러니까 미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요 FA 값이 사실은 이 FA 값이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없는 FA 값을 그러니까 요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요 없는 FA 값으로 가고 있는 거라서 이 미분을 구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정역을 분명히 해주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0은 없다고 했으니까 그거 빼고 그러면 뭐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친다면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뭐 1로 가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로 가까이 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로 가까이 가고 근데 정역을 그렇게 그정 하면 지금 우미분계수를 구하는데 0보다 크고 0 초가 무한대까지 범위에서 0에서 미분계수를 구해라. 그렇게 그럴 되는 게 또, 경우는 네. 그럴 경우는 안 되겠죠. 여기는 지금 계속 0이 0에서, 그래. 0에서 지금 불연속이니까 얘가 음. 얘네를 미분하지 못하는데 그 미분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렇죠. 여기서는 예, 그 말씀이 맞죠.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도 마찬가지고 구간을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0에서 클 경우 그러면 이 부분이잖아요. 0보다 작을 경우 이 부분. 거기서 미분이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0에서는 안 되겠죠.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정역을 따로따로 세 구간으로 나눠보면 다른 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로 정역을 나눠보는 거고. 정의역 안 나누고 봤을 때 제가 위쪽에다가 살짝 적어보면 리미트가 있고 h가 0에서 플러스 쪽으로 오는 그 우극한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h분의 fa 플러스 h와 마이너스 fa가 있잖아요. 근데 fa는 0이란 말이죠. 1이란 말이죠. 1. 여기에 따르면. 예. 근데 이 FA는 1인데 FA 플러스 H가 어떻게 오냐 보면 쟤는 0으로 가잖아요. 지금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이 가지고 보라색 말씀하시 그래프 있죠. 이거요? 예. 네네. 근데 보라색 그래프 보면 이 FA는 1인데 FA 플러스 H는 0으로 수렴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 자극한으로 보면 똑같이 FA는 1인데 그때 그 분자는 자극한에서는 FA 플러스 1이 H가 그 1로 수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울기라는 게 분자가 그러니까 달라버리는 거예요. 우극한과 자극한의 분자가. 그러니까 분모는 H가 0으로 줄어드는 건 맞는데 분자의 값이 자극한 계수 구할 때랑 자미분 계수 구할 때랑 오미분 계수 구할 때 이 분자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게 같다고 할 수 있냐 하면 애초에 달라져 버리는 거죠. 자미분 계수, 오미분 계수. 음. 네. 그래서 x는 a에서, 그러니까 x는 0에서 그 자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다르거나 혹은 한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함수 전체로 봐서는 이 음, 함수 자체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고 할 수 없지만 예를 네. 들어서 그냥 한 점만 놓고 봤을 때 이 점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 때 이 점에서는 좌극한하고 그러니까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같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화면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안 떠서 성함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도메인 나누어서 봐야 한다는 게 저는 그 개념으로 이를 연결을 시켜서 생각했을 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 함수를 주고 3에서 미분 가능하냐, 혹은 1에서 미분 가능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미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물어본다면 미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예, 그 대답할 수 있을 말씀, 것 그 같습니다.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애초에 이거하고 이것은 두 개는 다른 함수인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x 제곱이라고 써놓으니까 그러면 미분하면 2x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건 지금 애초에 함수 자체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정의역 자체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혜진 선생님 말씀한 거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갖다 하나로 봐버리면 0에서 당연히 미분이 안 되죠. 그림으로 봐도. 근데 이제 그 도메인을 나눠 보면 각각의 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는 이제 0에서 미분이 근데 안 될 약간 허를 것이고. 찌르는 그런 게 있어. 네, 뭐 참. 근데 많이 팔릴 것 같아. 음, 음. 그래서 네, 저는 주선. 사실은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두 개로 나눠서 했거든요. x가 0보다 작을 때, 그다음에 x는 0일 때. 그러니까 그 이 문제 풀 때 이게 y는 절대값 x일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책이나 많은 분들은 보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다음에 x는 0보다 작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아예 세 개로 나눠서 봤거든요. x는 네. 0보다 클 때, x는 0일 때, x는 0보다 작을 때 그런 식으로. 혹시 근데 x는 0일 때를 따로 빼신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x는 0보다 그러니까 y는 x일 때, 이 절대값 x일 때, 뭐 이제 그 두 개로 나눴잖아요. 아, 네네네. x 이렇게 해서 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네. 이렇게 했었죠.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마이너스 x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마이너스 x 했을 때 그때 이 크거나 같다 이게 기준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또 음.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어떨 때는 뭐 0에다가 이제 이게 막힌 거, 어떨 때는 이제 이 0이 뚫린 거, 이 경우가 뚫린 거고 이게 막힌 거잖아요. 이게 네. 되게 아비트러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등호 붙이고 여기다가 안 붙이면 안 돼? 뭐 음. 저희 논의하는 데는 큰 음.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저는 아예 그냥 그러지 말고 그러면 x는 클 때, 작을 때, x는 0일 때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더 약간 좀 그 분명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어떨 때는 부등호 붙이고 안 붙이고 이게 되게 아비트러리하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사실 그런 경우거든요. 그죠? 여기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잖아요. 같은 경우. 여기는 0보다 크다고 해가지고 뻥 뚫어놨고 근데 뭐 세 개로 나눠도 저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x는 0일 때 그렇게 따로 이제 카테고리를 빼놓으면 왼쪽에서 0으로 갈 때하고 오른쪽에서 0으로 갈 때 0의 아무 값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0을 x는 0이다 그렇게 해놓으면 그죠? 그래서 그러면 0에서 미분 안 되네? 그게 저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거든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얘기들 아주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한 것 같은데, 뭔가 완전한 그 정답이나 이런 거를 내리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정리되는 지점은 최초의 시작은 이혜진 선생님께서 한번 그 문제에 대한 그 풀이를 한번 가져와 주셨고, 거기에 대한 증명을 저희가 한번, 같이 따져보는 과정에서 얘기가 파생돼서 많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일단 모두의 동의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몇몇 분들의 의견, 저를 포함한 몇몇 분들의 의견은 연속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의 그 전제 조건은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은 모든 x에 대해서에 대한 게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미분 계수를 따질 때는 특정한 x에 대해서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도메인이 모든 x가 아니라 x는 예를 들면 0일 때 미분 가능하냐라고 특정하게 물어보는 게 바로 미분 계수인 거고, 그때는 x가 0일 때 그 연속이면 이제 미분 가능하다를 따질 때 일단 기본적으로 x는 0에서 연속이라는 게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필요 조건으로. 그래서 그 x는 0일 때만 연속 인지가 필요 조건인 거고, 나머지인 x에 대해서는 미분계수를 따지는 건 또 논외로 또 다시 따져봐야 되는 걸로 일단 저는 이해를 했고, 몇몇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마 동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돼서 좀 추가 질문이나, 지금 시간은 이제 많이 좀 되어가지고 마무리를 하기 전에 조금 그래도 찝찝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 네,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털고 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 선생님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근데 네. 재밌었어요. 전 사실 심현무 선생님 의견에 어, 좀, 어, 좀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어, 어, 저도 심현무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고, 그리고 그거는 사실 저 우극한 식 있잖아요. 저 써주신 거. 그 식에다가 넣어봐도 그 이경민 선생님 그래프는 좌영 우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와서 존재하지 않는 걸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약간 아까 막 정의 구간 나누고 막 이런 거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궁금한 게 이거는 어차피 오늘 시간은 별로 없으니까 못할 것 같은데 함수를 이렇게만 보면 이게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 건지 아닌지 그런 것도 그냥 궁금하네요. 만약 함수가 이렇게만 써져 있으면 그렇게 한쪽이 잘려 있는 거죠. 도메인이 x는 0보다 큰 경우는 일단 감안하지 않는 거 말씀하신 네, 건가요? 네, 그냥 근데 이것도 그냥 궁금증이.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예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서. 음, 그러니까 뭔가 잘려 있을 때, 함수 잘려 있을 때 그 끝점에서 미분 가능성을 논할 수 있냐, 없냐, 약간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생각해 보는 걸로. 그만해야 되는데, 네. 무리함수 같은 거 생각하면 시작점에서 그 미분 계수가 있냐? 뭐 그런 거인데, 그만합시다. 저도 그 심현무 선생님의 질문들이 너무 그 호기심을 자극하고 계속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래도 요거 한번 그 갖고 있다가 디스코드 같은 걸로 계속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좋은 질문 맞아요. 같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뭐 더 코멘트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 스터디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 혹시 더 못다한 얘기가 있으신 분들은 레코드 종료 후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